여헌기념관입니다만은 저는 그 여헌학연구회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분들입니다만 이렇게 반갑습니다. 벌써 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우리 구미가 독립운동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구미 민족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냈습니다만 그 시청 관에서 내다 보니까 이게 널리 퍼지질 않았습니다. 관에서는 밖으로 내면 이게 기정이 되니까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더 우리 많은 민족 독립운동사가 가진 풍부한 데가 바로 우리 구미가 인동인데도 불구하고 선산 인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지지 있지 않고 또 어떻게 요즘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은 뭐 졸지에 많은 분들이 들어 이념을 재단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독립운동사를 다시 한번 더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아니 거의 뭐 처음으로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다행히 또 거기에 우리 김종길 우리 구미 우리 근현대사 연구회 대표님이 계시니까 정말 이런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저는 뭐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만은 서로 깊이가 있는 분들이니까 의견을 나누면서 이 내용이 계속 잘 채워져서 너무 잘 연락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워갖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평생 구미 이 선산 인동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길 선생님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뭐 편하게 하십시오 하고, 장 시장하고 이제 한 번 시장은 영원한 시장이니까 장 시장하고는 그 운동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1980년 전후에서 대구에서 만났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게 한 거는 2004년도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각 대학별로 또 떠난 사람들끼리 가끔 만날 때 얼굴을 보는 사이였고 2004년도에 두 사람이 같이 했던 작업은 그 민족운동 기념사업회 예산을 받아서 대구 경북 민족운동 그 기초 자료를 했는데 장 시장은 영남대 부분을 맡았고 저는 농민운동 부분을 맡아서 했는데 술자리 한 15번 했어요. 그때도 뭐가 바쁜지 술도 오래 안 마시고 내뺐습니다. 내뺐는데 저도 같이 내뺐으면 시장보다 높은 자리에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한 10번째쯤 마시고 한 마지막 해산 때쯤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종길 씨 대구 구미 가거든. 인동 역사 좀 살펴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뭐 지나가는 말로 그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동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금 통화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지현 선생의 정손자나 손자쯤 될 겁니다. 장재수씨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이제 이분 때문에 알게 됐어.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이제 통화 몇 번 했는 게 답니다. 다고. 그래서 이제 방금도 통화해서 나온 것은 우리가 참 시일야 방성대국이라 그러면 참 우리가 어릴 때 귀가 딱 들었고, 그런 참 명론설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친일 논쟁 걸고 이제 친일 부역자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닌 거를 워낙 센 단체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뭐 혼자 주장해가 될 일은 아니고 차근차근하게 이제 위안문고를 제가 그 뭐 한문도 다르지만 그래도 한 8할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고에 있는 그 장대한 글들을 거의 한 5번 정도는 읽었습니다. 읽고, 지금도 이제 매일 신보에 나온 글들도 제가 거의 다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읽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 선생의 본뜻, 위암 선생의 본뜻을 정확하게 좀 세상에 알리자.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명확한 사실이 나올 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이왕에 장 선생 이야기가 나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 끝 끊고 소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구미와 인동의 근현대사 부분, 또 넓게는 경북 지역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류까지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제 이름은 김종길입니다. 종길이고 구미 근현대사 연구회 대표라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태희가 아니고 강태희입니다. 강태희. 의성에서 왔는데 제가 남쪽에서 이 강의가 있다는 걸 알고 근대사, 현대사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농업 공유운동이나 농업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조금 배우는 기회를 가질까 싶어 그래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정대호입니다. 집이 대구에 있어요. 경북대학교를 나왔고, 또 어쩌다 또 뭐 대학원도 또 나오고 이제 뭐 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현대 문학이 주 전공입니다. 그 가운데 현대 시를 주로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근현대사를 조금은 또 이제 알게 되고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처지에 있어요. 그러고 뭐 이런저런 뭐 단체 좀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 10월 항쟁에 관해서 그 10월 항쟁 유족회 그자 뭐 이사로도 있고 또 10월 문학회 회장도 이제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대구 이웃사 기념사업회 이제 대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한 수 잘 배우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송정동에서 온 신광식입니다. 평소에 뭐 우리 시장님 고생하신 부분들 또 뜻대로 안 되신 부분들 다 지켜보며 지내왔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 조남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페이스북에서 카톡에서 뭐 뵀던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만 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오늘 여기 왔는 목적은 그 구미 역사 인물에 대해서 쭉 뭐 이게 강의가 있으면 가서 듣고 합니다만 오늘 연 선생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 구미에 그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은 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오늘 여기 배우러 왔습니다. 예, 많은 지도 바랍니다. 예. 예, 저는요 북삼에서 왔습니다. 모음도 유자, 강릉유가 유해종입니다. 평소에 풍수라든지 맹리인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는 건 없어도 풍수거든요. 누가 고수인지는 하도 돌아다니까 압니다. 그래서 이 여원 선생 기념관에 이런 모임이 있다 해서 왔습니다. 평소에 이 장 시장 잘 존경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구미 오태에 사는 장진수로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언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여언 선생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구미에, 옛날 말로 하면 선산 5연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더구나 이분은 선산분이 아닙니다. 인동에 계신 분인데, 왜 선산 5연이 됐었느냐. 이제, 금호서원을 옮기면서 그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주관한 사람이 연 선생입니다. 연 선생인데, 그때 이제 같이 동력했던 분이 이제, 인재채연 선생,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참 금호서원에 몇 분을 모셔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명이 거론됐습니다. 10명이 거론됐는데, 그때는 여은 선생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을 오연으로 여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까지는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야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신당 정붕, 송당 뭐 박영, 그 다음에 또 전필재 이렇게 내부는 결정을 하고, 결국 이제 여은 선생이 돌아가신, 여은 선생이 1887년, 그러니까 병자호란 끝나고 바로 다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영양, 지금 영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운구를 해서 모신 곳이 오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은 선생 묘소에 가면 오태동에, 그러고 저는 오태동 가보면 가볼수록 놀랍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경치가 정말 즐경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그 마지막을 뚝 짜질러 가서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오자가 자라 오자 같아요. 왜냐하면 쭉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가지고 자라 겉에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오연이라고 하거든요. 자라 오자로 씁니다. 자라 오자로 쓰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 오나라 오자 이걸 쓰죠. 쓰는데, 경치가 참 좋습니다. 좋고, 실제로 옛날에 이제 있었던 오산서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산서원도 없고, 그리고 여은 선생님은 거기에 그 묘소를 씁니다. 그리고 여은 선생 묘소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야한 선생 묘소가 있습니다. 저는 야한 선생이 거기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왜 갔느냐. 거기에 위치가 백이 숙제가 있던 그 중국의 백이 숙제가 있는 이제사하고 너무나 형상이 비슷합니다.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뒤산은 뭐 금오산 또는 오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에 백이 숙제의 충절을 기린다는 뜻으로 저는 야한 선생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몇 걸 데리고 현곡을 넘어서 오셨거나, 아니면 낙동강을 타고 뭐 비산나루에서 배 타고 가셨거나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갔고 내 무덤은 이곳이다라고 확정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대나무가 억수로 많습니다. 뒤에 가보면 지금도 대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1800년대의 경남 선비가 쓰는 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비고 성호 이익 선생하고 서로 교류했던 분인데 오태동 들러서 글을 한 편 남겼어요. 남겼는데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이 대나무는 야한 선생이 직접 심은 대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야한 선생이 또 그 뛰어난 선비의 무덤을 본인도 모르게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야한 선생께서 그곳에 오셨고, 거기에 내 무덤이 쓰이면 많은 후손들이나 후학들이 나를 섬기러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태의 그 전경을 좀 더 너무 지금 개발해봤어요. 난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화물 터미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오태동의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좋고, 지금 현재 건물 들어서가 있는 그 폭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지주 정류비가 있잖아요. 성리학이든 진리는 중앙으로 흐른다, 한가운데로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은 선생 제일 첫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천하제일장부는 천하제일 사업을 해야 된다. 천하제일장부. 여은 선생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이 기념관에 썼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각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막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사람만큼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은 선생 하면 초상 앞에 한번 써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저 기상이. 품도 있고 뭔가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의 전공이 주역 아닙니까? 주역. 영가의 학통에서 주역을 공부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주역의 주자도 모르고 이형도 지어도 모르는데, 이 주역이라는 학문은 대단히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누가 말했다시피 자박에 밝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박에는 무척 밝은데, 주역은 제가 감히 공부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선생은 상소문을 올릴 때도 항상 주역의 말씀을, 괴사를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에 위암 선생이 여러 논편을 씁니다. 쓰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주역의 괴사를 이용합니다. 그만큼 연학통에 있어서 이 주역이라는 학문,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난록이 있어요. 연 선생 피난록에 보면 선생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합니다. 두 가지 말을 저는 기념하는데, 하나는 김수가 임난 전에 성을 짓는다고 온 경상도 백성들을 동원했는데 연 선생이 한마디 딱 해놨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민심을 수습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된다.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민심을 수습할 시기다. 백성들 마음을 안온하게 하고 외놈이 쳐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는 의연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외놈에 대해서 싸울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성만 축소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냐. 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민심을 수습하는데 김수의 이 강경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말씀 하는 게 있어요. 1597년 정유재란이 날짜에 인동에 오셨는가 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타께서 이기론에 대해서 거의 다 정리를 했다. 정리를 하셨는데 후하긴 내가 무슨 더 보탤 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탤 말씀이 있었어요. 그 보탤 말이 경이론입니다. 경이론. 우리가 말했던 이제 뭐 동경 몇 도, 이도 이제 경이론이죠. 이와 기가 거물처럼 이렇게 경과 이가 만난다. 거기에 만날 때마다 사람이 반응하고 행동하고 한다. 그래서 이 경이론은 사실은 태계 선생님 쪽은 이 기에 대해서 아주 그 역할을 좀 축소합니다. 축소하는데 이만 중요시하죠. 중요시하는데 물론 태계 선생님도 기대성과 수많은 논변을 통해서 기도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마지막에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딱 말씀했잖아요. 기하고 이하고 똑같이 중요하다. 이 거물처럼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희노애락도 느끼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산 이상장한테 물어요. 여원 선생께서 경이론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왜 생각합니까? 이제 후학이잖아요. 그래, 대산 선생님도 경이론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를 너무 강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대산이 참 이렇게 말합니다. 여은 선생이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가서 물어봤을 건데 이 여은 선생 돌아가시고 없고 내가 감히 선배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뭐 옳다 그러다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저 여은 선생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은 선생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이왕에 여음 기념관에 왔으니까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위암 선생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재입니다. 같이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오화공 바로 직손인데요. 오화공은 누군가 하면 이제 위암 선생이 상주 동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동강리에서 태어났느냐? 연보의 딱그릇이랍니다. 1863 갑자년입니다. 1863년 11월 며칠 날 상주 동강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암이 왜 상주 동강리에서 태어났느냐? 왜 그러냐면 위암은 7대까지 주손가에서 태어납니다. 여음부터 해가지고 영어로부터 해가 쭉 7대까지 주손가에서 태어났는데 7대 때 넷째 아들로 이제 위암 선생한테는 아마 정조부 내지는 고조부 되시는 분이 윤역이라는 분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들이 4명입니다. 아들이 4명인데 첫째 아들이 시경이고 둘째가 시진이고 셋째가 시욱이고 넷째가 시호입니다. 시호인데 아들 3명이
1800년입니다. 정조 임금이 돌아가신 해인데,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인데, 그 해에 정조 임금께서 돌아가셨는데, 칠곡 부사가, 인동 부사가 이가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표가 이제 공제기간, 그 임금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기리는 기간도 끝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 제사를 했습니다. 그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윤역하고 그 이제 아들들이 이거 임금이 돌아가신 이 슬픈 시절에 공제도 끝나기 전에 자기 조상의 잔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잔치에 불렀는데 안 갔어요. 그래, 참, 주성가에, 그때까지는 주성가 아닙니까? 주성가에, 참, 그래도, 아들도 튼튼하게 자란 이 집안에 안 오니까, 이제, 이가표로서는 기분이 썩 나빴겠죠. 나빴는데, 이제, 방산이 있었는 연미정 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전 박치번이라는 자가 소머리를 장시경, 신촌입니다. 신촌 마을에 소머리를 던져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는 소를 이렇게 도살하는 것은 아주 국법으로 은금을 했습니다. 은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빙자해서 이제 관으로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좀 실강이가 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아들들 3명이,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임금이 돌아가시고, 이게 틀림없이 의의가, 그런 중에 이제 서울 갔다 오는 김낙교라는 집안 사람이 인동에 들어가, 이거 틀림없이 의의한테 독살당한 거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두 가지 일이 겹쳐지면서 집안 사람 한 50명 끌고, 제가 볼 땐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6일 날 관으로 갑니다. 관으로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관아에 들이쳤는데, 위에 만치다 보니까 기와장이 하나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 종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끌리고 왔다가 한 50명 모을 때는 뭐 주인이 가락하게 왔는데 기호 한 장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가표가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하면 영모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상감사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고 그 다음날 해가지고 이제 관군을 끌고 이제 그 마을을 들이칩니다. 들이치는데 그래, 이제 이 형제들은 관군이 수백 명 완전 무장을 끌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천생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세 형제가 저 이가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가 목숨을 건지기는 틀렸다. 그래서 천생산 납수하면서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첫째 시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국이 떨어지고, 마지막 이제 넷째가 시호가 떨어지는데, 해필 시호는 형님 2분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살았고 2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참, 진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짧은 시간에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경상도 쪽에, 남인 쪽에는 퍼져나서, 그 이문열 같은 사람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 사건은 남인으로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소설까지 한 권 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고, 경상도 전역에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사호 같은 사람, 이 집안의 사비고, 여러 사비들, 전부 줄줄이 말하자면 시경을 만난 사람들 다 불려가가지고 경상감령으로 다 불려가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권사호의 직손이 1896년 안동의병장 권세현이 바로 권사호의 직손입니다. 직손인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기계가 있는 분인가 하면, 사천정감할 때 시제를 그렇게 냈어요. 초시에 왕우장상에 시가 따로 있는다. 이거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그래가 그 뒤에 경상도 노론 한 1000명이 이 권사호라는 사람이 이런 참 무도한 시제를 내는데 이런 놈을 살려줍니까 하는데 순조나 노론 쪽에서도 이거 너무 일을 확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 덮어부는데 그런 정도의 인물입니다. 인물이고, 그 직후손이 그래도 1890년 병신년에 안동을 호령할 만한 어병장으로 살아난 것은 분명히 그런 기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제연은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 시진이 있습니다. 시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18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죽거나 사형당하거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아버지 윤혁은 경상 감정에서 그 교수형에 처하고, 아니, 이거 목을 베고, 시호하고 노영태가 있습니다. 종 영태하고 두 사람은 서울에서 목을 베가지고 팔도에 조리돌림을 했어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동장문에서도 지금 세월이 한 20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는데만은, 후손들은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수십 년간 기억하면서입니다. 경신가와 1800년에 우리 가문에 미친 엄청난 가와, 10여 명이 기양 갑니다. 기양 가는데, 그 중에 위암의 정조부도 기양을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둘째 아들 시진이 위암의 정조부입니다. 그래서, 그, 시진의 아들이 성문데, 이분이 경남의대로 기양을 가는 거예요. 기양 가서, 이 역적의 신분이니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채택한 곳이 상주동각입니다. 그래서 상주동각에 있었는데, 이때쯤에 이제 1862년도에 이 사건이 신원이 됩니다. 이거 그 당시 감사하고 이가표라는 친구가 분명히 거듭된 판단을 해서 작은 보궐관장과 지역 그 유지 간의 다툼인데, 이 다툼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 죽고 귀양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죄 없다. 이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신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네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고, 그 둘째 아들 시진, 윤혁의 둘째 아들 시진이 바로 위암의 정조부입니다. 그래서 위암 선생이, 그런데 이제 그 용상이라는 어른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 가문에 좀 번듯한 버선살이를 해야지 내가 고향에도 좀 떳떳하게 좀 내려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이제 막 영광정에 글도 쓰고 평양 영광정까지 천을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벼슬살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역적의 후손인데 어떻게 벼슬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도 문중에 인정이 살아있는 시절이 돼서 서울에 벼슬하고 있는, 말하자면 장성룡이나 유원선생이나 그 다음에 장성원이나 또 여러 명이 벼슬했습니다. 그때쯤에는 불과 한 몇십 년 사이에 15년 만에 다 신원돼 봅니다.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한 15년부터 거의 인동분들이 이제 인동양에서 출사를 하게 됩니다. 1800년에서 1815년까지 정말 가문에서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문이 이거 정신 잊지 말고 그 슬픈 역사 이거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문중에, 뭐 문중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 문중의 사람들이 좀 벼슬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한 결과 진출자가 한 15년, 1815년부터 진출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최고로 이제 벼슬이 높아졌을 때가 오태동의 유원 선생이 거의 정일품까지 갔죠. 마지막에 특징학까지 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별시에 결국 나중엔 아니, 그 성룡, 장성룡. 판서 가서. 그래, 하여튼, 이제 장성룡이 이제 제일 하여튼 유원이라고 호가 유원인데, 이제, 여기 이제 유원 선생은 이제 월포공 그 행장인가 묘가를 썼죠. 왜냐하면 이제 생조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은 가문이 그렇습니다. 여은 선생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장세용 시장은 그 이제 월포공의 장자 집안입니다. 장자 집안이고, 여은한테 이제 말하자면 양자 보낸 분이 둘째 아들입니다. 같은 집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은 후손은 없습니다. 그 유전학적으로 여은의 후손들은 전부 월포 장현도의 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집이 첫집. 그 다음에 이제 양자 가신 분은 응일이라고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아마 여은 선생이, 그래도 뭐 장자도 올라가기는 좀 민망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뭐 눈빛만 주고받아도, 아이고, 우리 아들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둘째 아들을 드렸고, 그 이제 응일의 후가 지금까지 이제 여은 선생 후손으로 지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그런데 1877년, 말하자면 개항된 바로 다음 해에
위암을 데리고 이제 외삼촌을 만들어 옵니다. 외삼촌이 어디에 뿐인가 하면 원래는 이제 상모동에 있는 분입니다. 상모동에 이제 그 문화유시들이 몇 가구 임난 직후에 왔습니다. 그 문화유시들은 왜 왔느냐? 벽진이 씨 이민선의 사위가 유태화입니다. 유태화인데 이 유태화라는 양반이 말하자면 벽진이 씨가 돈이 좀 있으니까 아이고 이왕에 왔는 김에 내가 사위니까 그만 여기 구미에 정착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상모동에 제일 최초로 정착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왔는가 하면 수원 백시들이죠. 그래 내가 뭐 성략을 좀 저는 이렇습니다. 수원 백시들이 지는 뒤에고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에 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합시다. 기문에 뭐라고 되면 여기는 외손이 발행하는 데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말하자면 정착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 수원 백시의 산흥공파입니다. 산흥공파하고 백효연이죠. 이름이 백효연인데 효연이 인동에 귀향 왔습니다. 귀향 왔다가 개유장난 때문에 귀향 왔다가 정착한 곳이 상모동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떡보이게 경치도 좋고 가보면 그것도 경치가 기막힙니다. 내 어릴 때 놀았던 동네인데 까대도 많고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효원이 와가 보니까 여기 있으면 막 좋겠다. 그러고 이분도 뭐 좀 알겠죠. 여기 있으면 분명히 후손 가운데 외손이 발행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기문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기문을 내가 봤어요. 보는데 참, 그 성리학자들이 말이야. 여기 있으면 외손이 발행한다. 그 외손이 박정희입니다. 그 외손이 백시 집안에 장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현으로 다시 돌아가면 1877년, 76년에 개항을 했고 77년에 이제 그 유시, 자기 어머니가 유시입니다. 그 문화유시가 장기현 선생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외삼촌이 율리에 살았다. 그 북삼 율리. 그래 율리에 와서 이제 그 연보에 그렇게 났습니다. 율리에 그 외삼촌을 만나러 와서 여름 공부를 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이제 다시 오태로 옵니다. 오태에 와서 제가 볼 때 누구 집에 기교했느냐? 방금 얘기했던 오화 장석봉 선생 집에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이제 우때는 뭐 그분도 아주 행장을 요원이 있었는데 장성용이 있었는데 아주 대단한 국리가 있는 분이고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거기에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오화 장석봉입니다. 장석봉이고 둘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요원 장성용이고 셋째가 장석구입니다. 장석구인데 장성용의 아들이 장성원입니다. 그 관찰사 했던 경상도 관찰사 했던 이제 장성원인데 이제 이 오화공은 이제 군소로 끝냈습니다. 장자로 이제 장자로서 집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이제 오화공 집에 이제 오화공 밑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손자가 그 장익상이라고 이제 그 위안보다는 한 서너 살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장교원입니다. 호가 해산인데 영원 군수까지 지냈고 나이는 위암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분인데 위암을 진짜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하면 위암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는 20살 더 많은데 한 80 가까이 수를 하셨는데 위암이 돌아갔을 때 마산까지 갑니다. 가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유하면서 그 위암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숙문교육하는 계를 하나 만들고 떠나봅니다. 위암의 정신을 잃지 말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숙문계를 만들고 했던 분이고, 제가 이제 위암 선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위암 선생하고 만난 집안은 전부 교화합니다. 이제 이 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연대. 예를 들면 이제, 위암하고 이제 장익상하고는 뒤에 이제 대한자강의 선산 인동지혜, 그 다음에 대한협회 인동지혜까지 위암 선생이 1907년도 인동, 계령, 선산의 선비들을 모아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곧 나라가 넘어갈 위태로울 지경인데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싶습니다. 자강입니다. 자강. 스스로 저자에 강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자강하는 길밖에 없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위암 선생이 황선신문에 쓰는 내용은 하나, 쉽게 요약하면 경제를 알자입니다. 경제를 알자. 그래서 마지막에 황선신문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제학 대선생 장재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위암 선생은 아는 거예요. 농업을 그래서 한 9편에 된 논설을 씁니다. 쓰는 게 첫 논설이 뭐냐면 농업교량론입니다. 농업교량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아직까지 농사 짓는 사람이 8, 9할 되니 이 농업을 현대적으로 교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암 선생이 계실 때는 상공업을 육성하자 이렇게 크게 주장밖에 안 했습니다. 상공업을 육성하자 되는데, 매일 신보에 들어가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완전히 상공학에 대해서, 상업과 공업에 대해서 공부를 써가지고, 내 같은 놈은 이게 다 정 선생이 나 같이 경제학 어떠한 사람은 위암 선생이 쓰는 글도 뭔지는 모르는데 백동화의 폐해부터 해가지고 이 나라가 구호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업과 공업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암 선생은 일관되게 그렇게 합니다. 자강을 하기 위해서는 농사도 개량해야 되고 상업과 공업을 일으켜야 된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 태어나신 어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대한제국을 상대로 이제 근대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농업도 개량하고 공업도 육성하고 상업은 좀 어려우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일본놈하고도 상업에 경쟁할 정도로 일어서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위암 선생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평화론을 주장했어요. 동양평화론. 요지는 이렇습니다. 동양평화론의 요지는, 일본이 제일 먼저 근대화했고, 동양의 모범이니, 일본한테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고, 중국이 인구가 많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머리도 좋고, 그러하니,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한테 어느 정도, 말하자면 우선권을 좀 주고, 한중일이 같이 번영의 길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위암 선생의 이 글은 이렇게 해석하면 친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항일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인데, 위암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이가 잘하니, 이재명이가 잘하니 이렇게 사는데,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 한중일 관계 이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일본과 한중일 이 세 나라 간의 관계는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지,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한미일 가자, 한중일 가자, 중국이 더 낫다, 미국은 내빌라, 이렇게 저는 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이 역학관계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중일이 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에는 큰 틀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생각에 동의하는 분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 됐던 박은식 선생이잖아요. 위암이 죽빌 자리를 물러나고 박은식 선생이 죽빌을 맡습니다. 그래서, 폐간될 때까지, 1910년 창성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박은식이 죽빌을 맡거든요. 두 분은 아주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도, 저는 중국 가서도 박은식 선생은 이 동양평화론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 장개석한테, 어쨌든 한중은 공동문명체다. 일본이라 하는 이 거대한 세력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한중의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심산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중국 정부하고 친해지려고 손문한테 요청까지 하잖아요. 당대의 그 최고의 결국은 국공합작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마택동보다 더 대단한 평가를 받는 분이고 중국 거리거리에 가면 손문 동상이 아직도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어쨌든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위암 선생은 친일이라고 평가해버리면 친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글 몇 개 갖다 붙여가지고 위암은 친일이라고 해버리면 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암 선생은 저는 끝까지 이 논리의 긴장선 속에서 저는 끝까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3.1운동 이럴 때 뭐 했노?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위암은 1918년부터 이미 자기가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숙병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병으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제자도 이제 사격을 하고 손님도 오지 마라 하고 있었는데, 한 19년도, 한 20년쯤 되겠네요. 억지로 몸을 일으킵니다. 컨디션을 회복해가지고, 내가 수많은 글을 썼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 글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말립니다. 왜 그럽니까? 몸이라도 조섭해야 되는데 왜 이럽니까? 아니다. 내가 수습 안 하고는 방법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일생 쓰는 거를 다 수습합니다. 수습을 해서 결국 버릴 거 버리고 이제 장자 제 시간대 넘가주죠. 넘가주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그런 상태니까 그러고 일급 요시찰입니다. 마산에 있었지만은 일급 요시찰인데 몸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뭐 길거리 나가서 선당하고 그럴 군번도 아니고 그랬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1운의 이야기를 오늘도 이제 장결수 선생한테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셋째 아들 둘은 한 해 전에 돌아가시고 1918년 둘째 아들을 제일 믿었던 둘째 아들은 죽었고 첫째는 그 당시에 마산부의 공무원입니다. 친일 정부의 공무원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못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셋째밖에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분명히 왔습니다. 상해 정부에서. 나라 새로 세웁니다. 선생도 위에 하이소. 그래, 이제, 셋째 불러가지고, 야야, 통도사 가봐라. 그 누구 선임 만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하고 부산에 3.1운동이 일어난 데는 제1운이 다 개입했습니다. 다 개입했고, 결정적으로 시작된 곳이 양산 통도사입니다. 양산에서 3.1운동을 했는데, 3.1운동은 누가 일으켰냐? 양산 통도사의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인데 저는 언젠가는 이 토론을 한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불교계가 똑같이 친일 시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통도사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1919년도에 상해 임시정조에 다른 쪽을 통해서 3,000원을 줬다. 3,000원이 큰 돈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크게 쳐는 사람은 1원에 대해서 20만 원까지 치고 작게 쳐는 사람은 5만 원까지 칩니다. 하루 일당이거든요. 일제 때 장정이 하루 일하면 60전 줍니다. 60전. 1원 안 줬습니다. 그러면 대강 계산이 나옵니다. 요새 노가다 하루 나가면 7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높게 쓰는 사람은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 쓰면 3,000원이면 3억이죠. 3억쯤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하면 한 3억쯤 되고, 500원 켜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고 3.1운동을 양산 통도사의 스님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자꾸 1938년 지나고 시속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불교계 전체가 친일로 기울고 기독교 전체도 친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8년도 전 기독교 신자인데 신자 참배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친일 반일 가르는 말하자면 연구자들이 전부 불교의 불교의 활동도 친일이다 이거 쳐다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양산 통도사의 3.1운동을 누가 지도했는가 하면 만해 선생이 지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그 동국대 다니는 스님이 만해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만해 제자한테 독립선언서 주면서 너는 어쨌든지 고향 가서
만세운동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동이 3월 12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빠릅니다. 3월 8일 날 대구 일어나고 인동이 3월 12일인데 통도사가 3월 13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나옵니다. 통도사에서 뭐 수도 없이 나갑니다. 장제류가 돈 500원 가져갔다. 우리 통도사 중 아주 전부 다 있습니다. 1956년도에 이제 진정서를 냅니다. 통도사 주지스님이. 내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는데 우리 불교계가 독립운동 안 했다 하는 이런 소리만 들리고 독립운동 해는 흔적도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 참 우리는 너무 통분스럽다. 그런데 스님들이 뭐 독립운동과 인정해주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막 어떻게 하든지 이거 막 억울하면 바꿔야 되는데 그저 뭐 독경하고 진리 깨닫고 막 바쁘잖아요. 스님들도 뭐 손님들로만 대접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역사 논쟁에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양산 통도사는 수도 없이 불교 신문에 지금도 올립니다. 장재료가 우리 통도사 돈 500원 가져갔다. 근데 이 재륜이 내가 보니까 이제 이게 위안 선생의 셋째 아들이라.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동아일보에 무조건 장재륜 쳐고 이제 뭐 기사 나는 거 보는 거지. 보는데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재련 군이 석방되었다. 안보법 위반입니다. 보안법도 아니고 안보법 위반인데, 안보법 위반으로 했는데, 고향, 마산, 수정, 목숨 숫자 수정입니다. 수정, 본자로 귀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1년 6개월 살았는, 옥고를 치른 이제 경과가 나온 거죠. 그것도 동아일보입니다. 1921년 3월 1일자, 날도 좋네. 또 3.운동한다 이런 날 2월 18일 날 석방됐습니다. 왜 동아일보에 썼느냐? 언론계의 대선배의 집안 소식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뭐 서재필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은 위암이거든요. 그러고 위암에 대한 평가는 왜 그러냐면 황선신문이 국한문 혼용체를 쓰잖아요. 그리고 선비들한테는 한글로 쓰는 독립신문보다도 국한문 혼용체로 되는 한문이 더 많은 이 항소신문이 더 환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비들이 위암에 쓰는 왜 우리가 교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1901년까지의 황선신문의 기존에 이렇게 나갑니다. 동양도 개화했다. 언제 개화했느냐? 신농, 복희, 요, 순, 우 개화했다 했는데 동양은 개화를 그만 멈췄다. 이 개화가 장 시장이 이게 전공인데 책도 한 권 번역했습니다. 동양이 더 앞섰다. 서양이 우리를 앞서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요거 한 200년 이 역사인데 그런 생각을 늘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선비들을 습득하려고 그래서 쓴 겁니다. 위암 선생이 뭐 인지 신농이 뭐 복희가 뭐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야지 이 완고한 특히 경상도 얼마나 완고합니까? 대한민국 최고로 완고한 이 영남 선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있어요. 북부 지역은 어절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왜 그러면 개화한 선비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반발하고 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동의 조병희 같은 사람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안 선생하고도 전하고 왕산하고도 교류했던 사이인데 이분이 담발하고 또 나타났어요. 동네 나타나니까 온 북부 지역이 발칵 디비졌습니다. 저놈의 새끼들이 돌았다. 제가 머리를 빡빡 밀고 담발하고 왔어요. 위안 선생 담발했습니다. 언제 담발하셨느냐? 이분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개화를 선언한 것은 독립협회에 참여하고부터입니다. 1897년입니다. 제일 먼저 위암이 상소 올린 게 그겁니다. 칭제 근원소입니다. 고정 보고 황제가 되십시오. 중국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칭제 근원소를 올리는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선비들이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중국이 삼국이라고 믿는 나라입니다. 삼국이라고 믿고 우리는 중국의 방국이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특히 영남 사람은 뿌리 굳게 가치가 있고, 지금도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해요. 맨날 대국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절대 뭐 짱콜라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암 선생이 첫 번째 올린 상소가, 서울 가서 첫 번째 올린 상소가, 그것도 위암은 20대 20살 때부터 1864년생이니까 1884년 갑신년부터, 갑신정변 일어난 해부터 이 인간에서는 위암이라 그러면 그 대단한 젊은 천재라고 소문하는 사람이고, 조선팔도에 소문이 나서 이제 그 안희재 같은 효재라는 양반이 그 벼슬이 정상품인데 상소문 대신 좀 써도 이렇게 해서 위암한테 상소문 받아갔거든요. 그 올린 상소문이 그 이제 그 토지에 나오는, 토지인가 그 말하자면 그 근대가 다스릴 때 나오는 진정군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자 무당입니다. 여자 무당인데 이 진정군이라는 여자가 아주 그 이제 귀신을 받아가지고 용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순조가 늘 비실비실 그러니까 명산마다 기도 다 올렸습니다. 기도 다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진정부리는 여자가 나타나가 뭐 이 여자가 기도하고 나면 뭐 이 순종이 뭐 조금 뭐 기운을 차리고 이러니까 이 여자한테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 같습니다. 진정부 목을 베라. 여자가 요 섭섭하게 들어와서 궁중을 장악하고 성리학도 버리고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래 이제 이 글을 위암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 연변에 대제, 내가 대신 지줬다. 두 개의 글을 씁니다. 그 이제 1884년 관제개혁, 이거 옷을 바꿔 입자 이겁니다. 선비들한테 어관이잖아요. 어관은 대단히 선비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에서 이제 고종이 이 옷을 좀 바꿔서 시커먼 옷 입자 이겁니다. 좀 뭐 우리 백색 옷 입지 말고. 그래 이제 안효재가 보니까 뭐 갓돈통 안 말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고 성리학이 흔들리는 얘기인데, 그래 이제 자기는 이제 쓰려고 해도 그분도 대단한 선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재 위암한테 부탁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두 개의 글을 씁니다. 그래서 평생 안효재하고 두 사람은 평생 동지가 될 정도로 아주 그 깊숙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이 댁에 와서 1894년 갑오년 마지막 과거 시험입니다. 조선정부가 실시하는 마지막 과거 시험, 나이 30살이네요. 이 천재 위암이 10년 동안 과거를 응시해도 불합격했습니다. 초시는 왜 됐는데 이 복시가 돼야지 이제 주소자리도 하나 올라가는데 복시에 노조직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1200명을 뽑았는데 3등 258등 했습니다. 그래 이 조선의 과거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 있죠. 1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 중에 9만 명은 그 당선되려고 들은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하든지 어불리 가지고 부정을 하는 그 일에 그 이제 말하자면 보조자로 등장하는 게고, 그대로 그래도 내가 그래도 막 이번에 한번 합격해야지 하는 정도는 한 10,000명 정도 될 거고, 그런 중에도 이제 내가 봐서는 뇌물 썼습니다. 위암이 258등 하는데도 뇌물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웃에 돈 좀 빌리고 뭐 그 다음에 유원 집안에 가서 조금 얻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요새 안 쓰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썼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등 258 했는데 이 동학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경기도에 그 아는 집에 가서 이제 한 2달 머물다가 이제 겨우 7월 달인가 이제 구미로 이제 건건히 돌아오는데 딱 표시가 나잖아요. 중국 놈들은 아편 먹고 비실버실 걸으면서 대장이 호각 불어도 한 놈도 안 나가는데, 일본 놈은 건대식 병부 매가지고 지휘관이 호각 탁 불면 탁 모이고 흩어져 가면 흩어지고 공격하면 공격하고 후퇴하면 후퇴하는데, 중국 놈들은 수적으로 더 많아도 좀만 쫓아오면 다 내펴보고, 그래 결국 어디까지 쫓겨가나 평양까지 쫓겨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딱 보고 위암이 대번에 느끼는 거잖아요. 이대로 우리 눈 감고 있다가 우리 언제 외놈한테 먹힐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황성시험 보면
늘 그 얘기합니다. 동학 때의 경험, 동학에 대한 이야기, 이걸 늘 이야기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1800 동학난이 일어나고 10월 말입니다. 음력 9월 말이니까 양력으로는 10월 말인데, 이제 경상도에서도 뭐 동학이 제일 거신 데가 어딘가 하면 상주입니다. 상주. 상주, 그 다음에 유곡, 선산, 상주, 인동까지. 인동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두 번째 최시영의 제자가 한 분 있어요. 아주 큰 제자입니다. 큰 제자고 최시영도 인동을 거쳐갔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은 피난사례 할 때 인동에 왔습니다. 와서 일본 놈이 올린 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상주, 유곡, 선산은 동학의 소굴이다. 제일 세는 데가 어디냐? 상모, 임원동입니다. 그리고 인동까지 이어지는 입구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문집에 나옵니다. 차자부 진성희 씨에게 올리는 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1894년에 이 나쁜 괴수가 한마디 하니 우리 집 종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제 아래까지 어르신하고 위암집도 참 말하자면 임원도 허시집도 그렇게 인심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절이 한번 탁 바뀌고 나니까 이 종들이 들고 일어나가 뭐 이수왕 이렇게도 뭐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건 좀 지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산 집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야들 익하는데 이거 두드리 팰 수 없는 거 아이가. 그래서 조용히 우리가 그럼 피난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보로 피난을 하고, 왕산 선생도 진보에 갑니다. 진보에 가서 제가 볼 때는, 함에 방산 허운께서는 이 사정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가지고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동생, 일 관리는 전부 왕산한테 다 맡겼습니다. 제일 이제 넷째 위암한테 네가 먼저 내 돈 줄 테니까 부자였습니다. 왕산집이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댕기면서 좀 피할 곳을 장만해라 해서 장만한 것이 청송광덕입니다. 청송입니다. 청송인데 청송으로 옮겨갔는데 5년 전부터 왕산을 미리 보내서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배 타고 제가 볼 때는 어성 탐리 쪽으로 해가지고 걸어 넘어가서 저는 걸어서 진보까지 갔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니면 배를 타고 안동까지 가서 진보로 갈거나 뭐 두 개인데 뭐 안 따라다니 봐서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한 20날 걸려가지고 이제 진보에 도달했습니다. 도달했는데 그 정도로 그래도 빈객을 잘하고 동네에 인심 잃지 않고 종들한테도 그래도 뭐 인자하게 했던 위암 왕산 집안까지 이렇게 곤욕을 치를 정도였다면 다른 집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이제 개명한 분 이제 왕산 친구 강원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칠곡 지천의 선비인데 이분도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은 이제 종 딱 불러가지고 하도 뭐 쉬우니까 종 불러가지고 오나 다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앞에 종문서 다 태워봤습니다. 1894년에. 그러고 이제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나한테 돈 갖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상모교의 제일 첫 번째 신자가 동학신자였습니다. 동학신자였는데 정모입니다. 정모인데 정원백입니다. 원백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1900년 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동학도라고 이제 쫓기게 됐어요. 그래가 막 서울로 내뺐습니다. 서울로 내빼다가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언더우드를 만났습니다. 선교사 언더우드로.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 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성경말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1901년에 왔습니다. 1901년에 와서 지금
상모교회 연보에 보면 1901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신자가 정인백입니다. 인백인데 이 정도입니다. 상모교회의 첫 신자가 동학에서 서학으로 개종했냐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인근의 동학세가 대단했다. 동학세락이 보기 어렵습니다. 양반한테 억눌려 있던 것이 일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박치번, 아전 박치번이 왜 인동양씨 집안에 손머리를 뜯느냐. 양반에 대한 원망도 있는 겁니다. 이 양자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암 선생이 이 1894년 동학을 시점으로 해서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선산업성이 수천 명이 선산업을 치고 들어가죠. 농민군이 상주에서 왔는 사람, 계정에서 왔는 사람, 선산에 있는 본거지 사람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선산업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강군이 그게 앞에 씁니까? 3일을 전가합니다. 3일을 전가하는데 태봉에서 왔는, 상주 태봉에 있잖아요. 상주 태봉에서 왔는 일본군 100명한테 3시간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그저 낙나무, 지금 낙나무를 대고 총 갈리게, 그 무라자 기관총으로 갈리게 대본에 성우에 있는 사람 한 1, 20명 기특 잡아주고 남아 수천 명 내빼는 거 일도 없습니다. 삽시간에 진짜 마파라 앞에 개놈 남쳐서 떠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납니까? 선산업 중앙에서 농민군 수천 명이 일본 사람 100명도 안 되는 일본 놈한테 쫓겨가지고 패주했다.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왕선 선생이 1896년도 병신년에 그 2년 뒤잖아요. 2년 뒤에 강문중에 편지를 다 보냅니다. 내가 이제 김천에서 그 일을 할 테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 좀 보내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선산에 있는 집안에서 왜 안 가느냐?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놈들 밑 보내면 되겠지. 종놈들이 누가 갑니까? 2년 전에 선산업에 그 잘못 쓰다가 줄 잘못 쓰면 그냥 죽는데 주인이 암만 시켜도 안 가는 겁니다. 주인이 먼저 내가 갈 테게 가자 이 가면 혹시 밑이 따라 나설란지 모르는데 주인도 안 가고 종놈들만 몇 보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관찰사가 아주 그 이중하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친일로 돌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타초 경사의 수법을 써줘요. 왕산이 거의 했다 하니까 이게 잡으러 갈 수 없잖아요. 강군이 가면 결과적으로는 왕산이 다 패조하는데 강군이 가서 근데 소문을 세게 내는 겁니다. 이번에 나는 무조건 토벌한다. 어병이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그래도 조선 사람인데 그 어병들 내가 때리잡으러 가는 건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여중용이 그 일기를 써놨습니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중하가 타초경사의 풀을 때려서 그 피해를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소문을 세게 내는 겁니다. 그게 뭐 대구에서 소문 나는 거예요. 대구병을 동원해서 진압으로 간다. 그래 제발 하더라도 산에 가서 하든가 하지 떵떵거리고 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첫 번 싸움에서 패전하잖아요. 패전하고 큰 거니 몇 날 며칠 뒤에 이제 재수습을 해가지고 김천에서 모여가지고 가다가 이제 임금의 그 칙서가 내리잖아요. 해산해라. 안 그랬으면 다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 다 죽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위암 선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는 대충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이 칭제 건원소를 올리고 그때가 이제 아간 파천 일어난 바로 이듬해입니다. 이런 러시아 대사관에 이제 고동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두 번째 올린 게 이제 빨리 환하라. 그 아간에 러시아 공사관에 있지 마시고 돌아오시라는 거고, 첫 번째가 칭제 건원소를 올렸는데 결국은 그 이듬해인가 해서 아마 칭제 건원을 했습니다. 그게 썼는 게 이제 뭐 그 연호가 그 뒤에 강무 이전에 건장인가 한번 쓰는 연호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드디어 중화사상에 공식적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냥 들어올 때 칭작 언론 소위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 서양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중화가 아니다. 아시아의 병부다. 그래서 독립신문에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을 따르지 말자. 우리도 중국처럼 된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곧 중국 꼬라지 난다. 이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정말 중국 꼬라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것이 황성신문에 갑니다. 가는데, 이 독립협회가 왜 어려워졌는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독립협회를 고종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겉으로 확실하게 지지는 안 했죠. 왜냐면 위안영도 독립협회의 그겁니다. 그러고 이제, 요 칠곡의 이채영 같은 사람, 한성판윤했죠. 지금 같으면 서울시장했습니다. 영남 최초의 개화인물입니다.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왜 개화를 했느냐. 1876년 부산에 개항되고 아마 이 사람은 좀 들었어요. 부산에서 자꾸 뭔가 막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대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 또 올라가서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유경학당입니다. 유경학당은 뭔가 영어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반은 자기도 영어 배우고 싶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유경학당 열어서 이렇게 입학해락하는데 누가 그거 갑니까? 아이고, 이 양놈마가 가르치는 이 재수없는 곳에 내가 모르고 가르치는데 이 양반 입학을 했어. 입학 동기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인데 고종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거 1882년이나 이쯤 됩니다. 이래 되는데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하든지 손을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 미국에 이제 사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사진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채연, 이제 박중량이 사신단장이고 그 밑에 이채연, 그 다음에 월남 이상재 이런 당대의 말하자면 인류 근대인들이 이 미국 처절단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이채연도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맡은 일이 건천궁에 불법을 켜는 일을 했어요. 건천궁. 임금이 사는 궁궐에 전기불 넣는 일을 한 겁니다. 뭐를 가지고 했느냐. 뭐 발전소가 없으니까 발전시설 미국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발전시설 미국 놈 기사가 직접 와서 건천궁 불을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이게 일본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무조건 근대와 개화에 있어서는 늦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전기 사용이 일본보다 빨랐습니다. 그 몇 년 뒤에 일본이 이제 전기를 도입하고 일본 전역에 전기를 까는데 대걸로 밝힌 게 아니고 이제 일본은 좀 민간에까지도 활용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근대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해요. 전기는 누가 제일 먼저 했나 뭐 이런 거 그래 하는데 촌놈이 미국 놈이 하나 코저하고 뭐 기계 한 개 들고 어디면은 뭐 이런 뭐 선 좀 깔고 하지만은 퍽그렇게 뭐 불야성을 이루는 거예요. 온 대구를 곧 인근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을 밝힌 겁니다. 그 당시에 밤마다 사람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남산 뭐 좀 벼슬 약한 놈들은 남산만대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건천궁만 보면 이건 뭐 불이 환한 거예요. 도깨비 불 같지 뭐. 경상도 선비들도 과거 시험 치러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1880년대. 아이고, 대궐에 훤하게 밝다네. 안 보겠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명동성당 썼다. 명동성당은 뭐 1898년도가 이렇게 가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894년을 전후해서 성균관 유생들까지도 다수가 개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국 학자들이 좀 연구해서 밝히면 좋은데, 미국 학자가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인 이 제국, 한국에 대한 창편의 글 속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거는 내가 미약하게 안 되는데, 고종시대사 그거를 다 써놨다고 써놨는데, 고종시대사에 그게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고종시대사가 엄청납니다.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1894년을 전후해가지고 성균관 유생들까지 개화하자는 입장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암이 딱 가서 보니까, 안 그래도 위암은 이미 왕산이 하는 거예요. 왕산은 경기도에 있는 강혜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하겠지만, 해위 강흥수입니다. 이름이 강흥수인데, 위암 선생이 이제 만났어요. 왜 만났느냐. 따님을 경기도 양주에 시집 보냅니다. 위암 선생, 왕산 선생이 1855년생인데, 그래 가서 해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양반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880년대인데 일본말을 할 줄 아는 거야. 말하기를 천하가 이렇다. 지금 중국은 무너지고 한국이 이대로 눈 감고 있다가 곧 망한다. 그래서 이제 위암이 그걸 옮깁니다. 해위를 만나게 된 과정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왕산이 1890년 내가 서울로 가는데 가거든 해위를 꼭 만나라. 그러고 말하기를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다. 강해위는, 해위 강흥수는 대단한 인물인데 내각에 들 만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암이 안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위암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산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9살 차이 납니다. 왕산은 1855년생이고 위암은 1863년, 9살 차이 나는데, 동생 가거든 틀림없이 이번에 흥수함 만나고 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위하고 주고받은 시가 3편이 있습니다. 여해위 해가지고 거기서 동학 시기를 지나게 2달 피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천자가 만나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강흥수의 벼슬은 관립 한성학교 교사로 끝납니다. 끝나고 경술 국시 전후해가지고 이 양반 6살이 때려치우고 울면서 그냥 귀향해버리고, 그 이후에 강흥수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흥수가 이게 어떤 양반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진주광식 족보책 들다보고 흥수를 이제 찾아들어가는데, 흥수가 100명 정도 되는 거야. 한국성이 그렇습니다. 성 그대로 숫자 돌림인데, 물가 숫자 돌림인데 중간만 바뀌는 거예요. 정수, 길수, 쓰다 보면 흥수라. 이게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어느 흥수가 그 흥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0명 조사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글도 한 번 못 쓰겠다 제가 때려치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 해도 위암에 대해서 이어지고, 지금 뭐 이렇게 1시간 한 20분 정도 제가 떠들었거든요. 그래, 담배 한 대 피우고 좀 쉬고 한 20분 더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 말든지 합시다. 20분 쉬겠습니다.